네,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 그 춘화 두 번째 시간 역시 다하나 이상욱 선생과 함께 진행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조선시대 춘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는. 우리 조선시대 춘화하면 되게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것 다 같아요. 봤죠. 뭐 네. 이렇게 뭐 미역 감는 여인네를 네. 훔쳐보는 중, 그리고 뭐 그 뭐야 닭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그 기생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뭐 사진, 그리고 우물가에서 뭐 이렇게 젊은 남녀가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거 뭐 간혹 이렇게 다 뭐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춘화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그 회화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풍속화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하면서 그런 풍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가 뭐 미술 전공하는 사람은 압니다만은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그 은유적이고 회화적이고 예술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렇게 막 그 타국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그 리얼한 묘사보다는 그런 상황. 네, 그게 저도 참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춘화를 딱 보면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딱 BGM 깔리듯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보통 춘화를 그리려면 등장하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여자 남자 둘 그리면 춘화는 완성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춘화를 보면 이 사람이 이게 방인지 운몰가인지 마당인지 정자의 나무 밑인지 예, 이게 예. 정확하고 또 그 옆에 누가 훔쳐보는지 이게 뭐 하다가 일어난 사건인지 뭐 이런 게 이렇게 닭도 있고 뭐 이런 쫙 게 있죠. 이게 그 예. 그림.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 탁 멈춰진 그림 하나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화폭,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풍속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기인해서 뭐 우리도 서양 미술서 보면 바로크 양식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쭉 오듯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그 미술 양식이 쭉 변천이 되듯이 그 조선시대 풍속화의 그러한 영향으로 되게 그렇게 그 회화적이고 해학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크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항상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술이냐 아니면 외설이냐.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양반 상놈 이게 굉장히 구분이 이제 심하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 건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뭐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평민 내지 그 소위 그 상꽃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던 춘화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선시대 춘화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막 확대해서 그려진 거라든지 그런 그렇겠죠. 스토리텔이 없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양반들이 보면서 이게 돼야 되니까 그래도 마지막 그건 있어야 되니까 예술성을 거기다가 상당히 넣어서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지 않았을까. 양반들이 보는 거는 전 시간에 말했 오더메이드. 순수하게 이거는 그 좀 실력 있는 작가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자면은 막 되게 그 좀 격조 있는 그런 그 컬렉션이 되는 거고 그 하층민들이 보는 거는 뭐 정말 딱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딱 집중적으로 포커싱만 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양반들이 보는 거는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평민들이 보는 거는 그냥 핵심 문제 요약.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남녀 성별 확대해서 그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등장인물 딱 2명. 그리고 나머지 뭐 그릴 새도 없습니다. 여백. 딱 그거만. 그런데 이게 이제 양반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그때도 보이지 않는 작가가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작가가 다른 이름으로 그걸 원래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짭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다에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숨은 고수가 이거를 딱 해서 뭐 어디에 누가 무슨 다리 동네 가면 누가 그거를 잘 그린다더라 이러면 그 사람 얼굴 안 나타나고 뭐 하니까 누가 그린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거는 가격도 비싸고 비쌌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지금 전해오는 춘화들 보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좀
아주 고수들이 그린 그런 화보 색깔이나 음.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건 아니었을 거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김홍도 화백이나 시윤복 화백이 그린 그 화첩 중에서도 일부 몇 개가 있어요. 예. 예,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시대에도 물론 그 대단히 유명한 작가들도 한 번씩은 뭐 그 사람들도 약간 그 외설과 예술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숨긴 채 또 그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보면은 조선시대의 거는 되게 회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평가되고 순수하게 그냥 그림 자체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게 예술성에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 거에 비해서 이제 좀 평가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림을 보면 네. 조선시대 추나를 보면 굉장히 직구져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지금 그 주인공이 되는 남녀 딱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훔쳐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런 다음에 그때도 저는 놀란 게 쓰리썸이 있었다는 뭐 있었어요. 예, 쓰리썸도 예,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그렸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예. 이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걸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렸다는 게 여름이에요. 예. 여름인데 왜 여름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름에 피는 꽃이 거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랑방이겠죠. 그 보통 이제 주임 그 많이 저 영감님들이 기거하는 데가 사랑방이니까 사랑방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뭐 그 나이 많은 그 양반이 이렇게 그 추나를 이렇게 보면서 기생은 옆에서 담배 피고 누워 있고 좀 잘 좀 해봐라. 그러고 이제 그 양반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것도 추나의 일종인데 그 누워있는 그 담배 피면서 누워있는 기생이 포즈가 좀 야릇하죠. 그렇다고 뭐 어디가 이제 노출이 되고 이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회화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추나가 하다 보니까 암암리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좀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억압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 내려왔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되게 또 막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막 압수되고 막 그 약간 그 문화 말살 정책의 일종으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좀 그게 뭐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추나를 꼭 그렇게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섹스에 관련된 부분을 예. 장악을 하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을 컨트롤을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수준 높은 작품들은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사진이라는 부분으로 살살 대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는 뭐 1930년대 이때서부터 이제 사진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도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제 궁 안에서 일하는 남자를 이제 내시라고 해서 네네. 이 고환을 없앤 거세. 예, 거세를 이렇게 이제 뭐 일설이면 뭐 말총이라고도 하고 머리카락이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궁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추마를 딱 보여줘서 반응이 반응이 있나 오는지 안 없나 오는지. 봐서 너 이거 반응이 오면 얘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그 시험으로 네. 테스트를 했다고 테스트용으로 해요. 그거를 했다. 근데 네. 그 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고환이 없어도 발기하는 데 전혀 문제가 그렇죠. 없다는 지장이 없죠. 네. 요새 뭐 그렇게 알려져 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괜히 M1 내시가 그냥 뭐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옛날에 뭐 그 내시들 그 하는 거 보면은 뭐 궁녀들이고 좀 많습니까 안에 그 서원을 입기 위해서 대기하는 언니들이란다. 저 궁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서원을 입기 힘들고 뭐 이러다가 내가 늙어 죽나 뭐 이러다 있는데 뭐 그 당시에 내시들은 되게 잘생기고 뭐 이런 신체적으로도 되게 건장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녀 있는데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문헌에 찾아보면 그 내시하고 이렇게 붙었다가 뭐 이렇게 쫓겨나고 뭐 처벌도 받고 뭐 그랬다는 소리 있는데 그럼 어쨌든간 이거를 결국은 이제 이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건데, 거겠죠. 네. 그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추나 네. 우리가 뭐 이제 검색해서 보거나 여태까지 전해오는 거는 주로 이제 양반들이 고객이어서 고객들이 양반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거고 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접근했는가는 우리 잘 모르죠. 사실. 모르죠. 그런 네. 거는 남아있지도 않고, 네. 뭐, 남아있다 한들, 뭐, 그렇게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서, 뭐, 그냥 스스로 뭐, 버려지거나, 뭐, 그냥 자연 소멸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의 한 장르니까, 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들도 한두 점씩 그리고 네. 그랬으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뭐 누가 그렸어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고 보면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나 아닌 거나 그 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뭐 더 예술적인 게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춘화는 그냥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냥 춘화는 춘화입니다. 그러니까 춘화는 춘화답게 잘 그려진 게 최고의 춘화지 누가 그렸냐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네. 너무 거기에 무슨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접근보다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돌아다니고 유통되고 네.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이랬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는 게 어떨까? 뭐, 시대상에 맞게끔 그렇게 했던 거고, 뭐, 지금에서 뭐, 다 예술작품이고, 보는 그 관점이 좀 틀리겠지만은, 뭐, 적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 하도 그런 매체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 조상들은 이제 이러한 걸로 했다. 뭐, 아주 뭐, 디테일하고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저희는 항상 그 습자지처럼 얇은 지식을 넓게 이렇게 알게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깊게는 모르지만 다 알긴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시니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갖고 한번 주제로 해서 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네스북이라는 것도 결국 기네스 맥주를 마시면서 음. 그 잡담을 하기 위한 그 소일거리로 음. 그 책을 만들어냈던 거 마찬가지로 반백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얘기하다가 이런 주제 좀 궁금한 주제 뭐 조금 알고 이거 넘어가는 갑자기 이런 딱 것들. 떠오르는 생각인데 말이에요. 반백부터가 네. 출간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또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춘화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그래도 되고요. 뭐 그렇게 컬렉션을 해서 뭐 라이센스를 받든 뭐 어떻게 해서 네. 뭐 그리고 그러려면 재밌는. 이제 뭐 그 판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다 따지고 그래야 되겠네요. 상당히 아마 그 춘화나 예전의 그림들은 클래식 음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참. 없을 겁니다. 네, 보통 지금 우리나라 그 저작권료 기준으로 하면 40, 70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아마 저작권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희소식이 분명하네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춘화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춘화는 또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나 그 시대에 있던 춘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